그리고 지편이라는 스터디 모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 지편은 일주일에 한 번 6개월 이상 진행해야 하고요. 네. 수능 과목보다는 자신의 관심 분야, 정확히 말하면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교육 과정에 없는 더 심화된 내용으로 스터디를 하는 거였고요. 또 꼭 네. 진로에 관한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 아이는 의대를 생각했으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 뇌과학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했었고요. 네. 생명과학은 캠벨이나 화학은 준달의 일반 화학, 뇌과학은 다른 원서 이런 걸로 공부를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기록 보고서를 쓰고 결과 보고서도 써서 심사를 선생님께 맡고요. 네. 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탈락하는 스터디 그룹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수시 프로그램이 아주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하나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럼 봉사활동은 어떻게 했나요? 학기 중에는 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학교에서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과학실험 봉사 동아리를 주로 했고요. 네. 또 방학 때는 집 가까운 복지관에서 식당 봉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점자 입력 봉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걸 했었어요. 네. 그런데 봉사활동은 또 그렇다 치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기가 아주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학원 수업을 거의 받을 수가 없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나올 때 학원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학 때만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주로 받았다면 방학 때만 받았을 거고요.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네. 예전에는 학교 주차장 차 안에서 과외 선생님이 과외하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진짜요? 근데, 예. 그래서 그 후에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 차가 교내에 못 들어오게 막고 네. 이제 연애도 2주에 한 번씩 그때 이제 부모님들의 차가 교내에 주차될 수 있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 또 하나씩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주말에 교회 간다고 이제 아이들이 외출증을 끊어서 음. 학원에 간다. 그런 말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몇 시간 쉴 수 있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종교행사 참석은 외출증을 끊어주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학원을 다녀서 내신을 잘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기출문제는 시험 보기 2주 전쯤 도서관에서 보게 해주는데 네. 거기서만 보게 하고 또 사서 선생님 앞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진도 못 찍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복사도 안 돼요? 복사도 안 되고 사진도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가는 그거였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도 이 사교육의 세계는 무한하잖아요. 제가 볼 땐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험지 사진 찍거나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보낼 수도 있고, 그럼 학원 선생님들은 열심히 기출을 연구해서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저희 딸은 거의 학교 선생님이 주신 문제도 풀기에 시간이 모자라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고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그 수업의 내용이 정말 좋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한 내용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왔군요. 정아 씨 따님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학력고사 1등, 수능 만점자들, 이런 친구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충실했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막 오버랩 되는데, 역시나 그 최상위권들의 가장 기본은 학교 수업과 선생님이 주신 자료 같아요. 저희 아들 보면 고등학교 때 주말에 나와서 학원 다니고 그랬는데, 그 많은 프린트물을 그 문제들 풀지 않고 버린 게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방학 때는 학원을 다니기도 아이들이 하겠지만은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위권의 아이들은 주말에 나와서 사교육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정말 궁금한데 정아 씨 따님은 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방학 때 2번 정도 있었고요. 네. 고2 여름방학 때 생투를 팀 수업을 한 적이 있었고, 네. 또 고3 올라갈 때는 겨울방학에 그 대치동에서 2달 동안 수학 1타 강사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죠. 어떤 수업
어떤 선생님들 수업을 들었는지 막 궁금해지는 건 뭘까요? 이렇게 학원을 많이 안다는 친구가 선택한 수업은 짜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누구나 아이들이 다 좋아했고, 그 현우진 선생님 수업 들었었어요. 예. 네. 생물은요? 안 이름도 유명해? 생각도 잘 안 나는 어떤 선생님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유명한 네.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방학이 끝난 이후에는 인강으로 계속 들었고요. 이걸 현강으로 들으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지 않는다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을 이용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막 든 생각인데, 고등학교가 다 기숙사 학교고, 주말에도 안내 보내고, 뭐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순수하게 자기 실력으로 공부를 하고, 경쟁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저절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들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숙사 학교가 아이들은 힘들어도 엄마들은 참 편하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마음은 되게 힘들었는데 몸은 편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아, 맞아요. 그 고등학생을 데리고 있지 않은 거는 천국에 있는 거와 같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기숙사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휴대폰 사용은 어떤가요? 휴대폰은 자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와이파이가 됐었고요. 네. 이제 기숙사가 안 됐었는데 자율학습 끝나고 나서 기숙사 와서도 이제 숙제할 경우에는 핫스팟 켜가면서 숙제를 했다고 했고요. 또 네. 12시 30분인가에는 소등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네. 각자 개인 스탠드를 켜놓고 하고요. 또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는 그것 또 켜놓기가 좀 미안하니까 화장실에 노트북 갖고 가서 막 숙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하더라고요. 친한 언니. 그런데 이제 딸이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는 자주 하던가요? 1학년 때는 처음에 들어가서는 진짜 많이 자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주로 본인이 마음 약해지는 시험 기간에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울면서 전화한 적도 있었고, 뭐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나요. 예. 저도 그런데. 저도 아들이 1학년 때 전화를 가장 많이 했고요. 고1 중간고사 때는 거의 매일 하더라고요. 뭐 엄마한테 위로도 받고 싶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화 통화 횟수가 줄어들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편하더라고요. 전화 안 와도 마음이. 저희도 고3 때는 전화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네. 또 그때는 시험 기간에도 전화를 안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막 물어본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주로 시험 잘 본 날은 전화 안 하고 아이가 못 본 네. 날만 속상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때 이제 저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요. 학원비는 확실히 많이 세이브할 것 같은데 학비는 어떤가요? 뭐 등록금, 수업료, 기숙사비, 뭐 급식비, 기타 활동비까지 다 합쳐보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연간 들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고는 나중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심층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소서 첨삭 같은 거 모의 면접 이런 네. 것들을 모두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교육비는 정말로 따로 안 들었었어요. 그게 방과후로 듣는 건가요? 아니면 수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수업 시간에 해요? 아니 이제 그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나면 네. 그 심층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다 조를 짜주고 또 선생님이 봐주는 면접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끼리도 서로 같은 계열을 전공하는 지원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면접을 같이 도와주면서 그렇군요. 했었어요. 특히 하나고는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모여서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하고 진학 지도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같은 학교에서 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한 아이를 놓고도 같이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회의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친한 언니. 마지막으로 하나고를 졸업한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뭐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간 것도 있지만 네. 이제 동창들이 열심히 살고 있고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네.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한테도 좋은 자극과 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생활이 너무 바빠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적도 있고 그래서 속상한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대학에 가니까 오히려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대부분 하나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공감할 수 있는 건 저희 아이도 과거에서 공부한 과정이 힘들었지만 전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실력이 이렇게 그때 쌓였다는 점이 좋고 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도 본인에게 굉장히 도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고를 졸업한 학생의 엄마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알찬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고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꼭 하나고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저도 제가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 했던 지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억도 생각나고 또 감회가 새로웠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